안타깝게도 헬기는 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정말 급하다 상상도 할 수는 없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로 14년 근무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배서희입니다. 현재는 1인 기업가 리프러츠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배서희TV 운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성 헬기 조종사를 저는 처음 뵀거든요. 저 때만 해도 저는 16번째 여자 헬기 조종사였고, 지금은 이제 후배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아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100명이 안 돼요. 실제로 조종하실 때 입으셨던 네, 조종복. 마우라라고 하나요? 네. 색깔이 제가 알기로 빨간 마우라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육군 항공에는 조종사들은 이제 주황색으로 마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빨간 마우라는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착용하는 게 빨간색이죠. 조종했던 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월남전까지 참전한 정말 오랫동안 운용됐었던 UH-1H 헬기입니다. 뭐 한자호송, 인원공수 이러한 기동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중형 헬기죠. 헬기 조종을 혼자서 하는 건가요? 헬기는 무조건 2인 1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비행을 하는데 정조종사랑 부조종사가 있어요. 기장, 부기장 있듯이 이렇게 비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부조종사는 또 이제 부종사 비행 시간이 또 차여지면 이제 정조종사 자격 심사를 받아서 정조종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인 1조로 비행을 하게 되죠. 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동차 계기판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종하는 법이나 이렇게 숙달이 다른데, 우리가 3타일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운전은 발하고 이렇게 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손으로는 중앙 사이클릭을 잡고 발은 페달을 밟고 이 한 손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 손발이 따로 놀아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적응하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지가 다 따로 놀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감을 못 잡아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또 뭐 라디오가 나오냐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면 안 되기 때문에 없고, 대신 요즘은 헬기가 이제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정말 자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직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헬기를 조종하는 거는 정말 1시간, 2시간, 뭐 4시간, 최장 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이틀, 3일 그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탑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헬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준비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조종사의 몸 컨디션이죠. 조종사가 컨디션이 나쁘면 이제 비행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지휘관이 봤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너 비행 타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조종사 건강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겠죠. 내가 임무를 받은 그 비행 임무에 대한 비행 숙지, 그리고 항로, 그리고 사전에 협조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군항공 헬기가 정말 안전하다라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던 프로펠러라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블레이드가 만약 고장이 나면은 사실 멈춰버리면 고철덩어리예요. 그 정말 무거운 무게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헬기는 낙하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헬기와 한 몸이에요. 낙하산이 없어요? 없죠. 상상을 해보면 잘못되면 보통 블레이드랑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헬기가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그 속도 때문에. 헬기 본체가? 네, 본체가 이렇게 돌면 헬기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린다? 과연 그 속도에 뛰어내릴 수 있을까? 낙하산이 블레이드에 걸려서 휘감기거나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뛰어내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헬기 조종사는 낙하산이 없다. 대신 이제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헬기 조종사와 헬기가 한 몸이 돼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매뉴얼대로 있어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손에 땀을 질도록 긴장하고 뒤에 있는 우리 인명의 생명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안전비행을 하게 되죠. 근무하실 때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헬기 중대장 시절 이제 중대원하고 같이 임무를 하면서 복귀하는 임무였어요. 날씨가 맑았고 기상 파악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기지로 거의 복귀하는 단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안개가 껴가지고 비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저희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이라고 훈련을 미리 받습니다. 오로지 계기판만 보고 비행을 하는데요. 계기 비행 훈련할 때도 실제로 눈 앞에 이런 검정색 창을 끼고 계기만 보고 해요. 왜냐면 오히려 하늘에 있는 그게 수평을 좀 헷갈리게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계기만 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하고 시간을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계기 비행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계기판을 보면서 우리 간제사, 타워에서 교신에서 알려주는 대로 방향 감각을 찾고 계기를 보고 비행을 하는데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계기만 보고 이제 착륙했었던 그 상황이 있었죠. 궁금한 게 네. 화장실이 하늘 위에서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군항공 조종사분들은 화장실을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의 방법을 터득했죠.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고 탑승을 하고 또 만약에 급하다면은 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비행이나 이런 장거리 비행이 있을 때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요.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매렵지 않아요. 급해서 착륙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착륙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헬기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군의 자산이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적 용도로 절대로 쓸 수가 없고, 만약 착륙이 어떤 상황이냐면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악기상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때는 비상 착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착륙을 해서 그 원인을 개선하는데 되게 또 까다롭습니다, 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종사는 자기 임무 목적지까지 가야지 그 중간에 착륙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는 없지만 우발 사항을 대비해서 비상 착륙 지점을 이제 비행 전에 다 체크를 해놓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정말 급하다 그럼 싸야죠. 근데 그렇게 싼 적도 없고. 제가 오늘 헬기에 대해서 헬기 조종사로서 겪었던 뭐 위험한 일이나 특이한 일, 그리고 헬기 내부의 특별한 점에서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제가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로 있으면서 정말 하늘을 많이 날면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헬기 조종사에 대한 삶을 얘기했는데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